입니다. 소비자 행동론 이번 주는 4주차 4-1 소비자 태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4주차가 됐네요. 4주차 4-1에서는 소비자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도인데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태도가 어떤 몸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또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이렇게 해석하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태도에 대한 사전적인 용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자 행동론에서 태도의 정의는 어떤 대상이죠. 대상이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는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선을 경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사물, 사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상황, 일, 이런 따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이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유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학습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사물, 사안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인가 비우호적일 것인가,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선입견으로 갖고 있으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게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습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인지적 학습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자 행동에서 태도에 대한 연구는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인지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2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연관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수도 없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학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습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인지적 학습으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안에 연구해왔던 내용은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정서적으로 학습돼서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도에 대한 정의,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 그동안 학습돼 왔던 선입견들로 판단을 해서 취하는 입장이 태도다, 이렇게 했는데, 동안에 정서적 학습으로 형성되는 태도와 인지적 학습으로 형성되는 태도가 있는데, 동안 연구들이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자에 다시 정서적 학습으로 태도가 형성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적 학습에 의한 태도 형성이 많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소비자의 감정이 태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학습뿐만이 아니라 최근자의 감정적 학습으로 인해서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 관계에 관한 감성 또는 이성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이성과 감성에 대한 차지하는 포지션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봤더니 이성적으로 구매한 것이 30%,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 63%에 해당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성적으로만 구매한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꼭 이성적이지는 않고 쾌락적이거나 어떤 감성적이거나 디자인이 예쁘거나 뭐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실용적 어떤 기능적 효익에 엄청 신경을 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쾌락적이거나 감성적인 효익에 태도를 취하는 그런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고 뭐 연비가 좋고 차가 튼튼하고 이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들이 즐거움을 가지려는 어떤 감성적인 어떤 느낌을 받으려는 그런 소비자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을 예쁘게 빼거나 안에 분위기를 더 좋게 하는 그리고 컬러를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일부러 주문받아서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자동차의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도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나 기능적인 것에 반응을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식품은 의외로 감성의 비중이 75%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도 식품을 보는데 식품이 먹음직스럽게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내용을 발전시켰던 것은 요즘 정보화 시대, 스마트 시대, 이 시대가 소비자를 더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는데 비주얼이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보였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촬영을 하고 먹기 전에 촬영하고 먹으면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거나 친구들과 동료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도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맛있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아름다운 예쁜 음식을 찍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감성에 더 중심을 두는 것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에 해당하는 것이 식품은 감성에 의한 거라면 더더욱 이런 내용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외곽에 커피숍이 있는데 값도 비싸고 하지만 굳이 또 거리도 머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커피숍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구매하고 거기에서 커피숍 문화를 즐기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커피숍들을 보면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이라든가 잘 꾸며놓은 인테리어 이런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아니면 외식의 느낌의 분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찍어 올리고 먹는 음식을 또 촬영을 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적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75%에 해당하는 감성 중심의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구매한 것은 2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잡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15%, 감성으로 구매하는 건 85%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실용적 및 기능적 효익에 의한 태도와 쾌락적 감성적 효익에 의한 태도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는 우리는 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와 열망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정적 학습에 의한 태도 형성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져가게 됐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의 감정이 태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더라. 여기 표에서 보듯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호소하는, 감성에 치우치는 소비자의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현대 요즘 시대의 사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랜드 신념인데요. 태도의 인지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건데 브랜드의 평가가 있어요. 이 평가는 감정적 구성 요소다. 어떤 느낌,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thinking이냐, feeling이냐, action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브랜드의 평가를 어느 부분에서는 감정적 구성 요소가 중요하게 차지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매 의도는 액션을 취하는 건데요. 행위적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신념, 평가, 구매 의도인데 그 중에서 브랜드 평가는 감정적 구성 요소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어떤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상황, 소매점, 세일, 인적 판매원, 광고 등의 다양한 촉진 수단으로 소비자의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제품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어느 상황에 치우쳤을 때의 자극, 그리고 또 세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소비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저렴하게 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판매원의 설명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광고인데요. 광고를 통해서 또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 마케터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품을 어떻게 잘 꾸며 놓을 것인가, 어느 상황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매 점포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세일을 어떻게 해서 판매 촉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판매원이 어떻게 소비자를 자극을 줄 것인가,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촉진 수단을 이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자극의 이제 그 다음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요. 어떤 인지적으로 익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감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 결정을 가는 행위적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의 설명을 보면요. 특성, 속성들과 대상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 이건 그 상품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속성들과 대상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을 입장을 취하게 되면 태도는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랬죠. 취하게 되면 그 태도는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구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이라든가 인지적인 사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 그래서 행동을 취하는 이런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도 구성을 위한 자극, 그리고 그 요소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구성 요소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결론은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전략 시사점인데요. 태도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첫째는 어떤 신념인데요. 신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제품의 특성과 이점을 보통 광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품에 대한 특성이나 장점, 이점을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인지적 학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내용인데요. 신념에 영향을 주지 않고 브랜드 평가에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징이나 어떤 심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같은 감정이지만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심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념이 아닌 감정에 중심을 두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태도의 구성 요소인 액션, 구매 의도인데요. 가격 인하를 한다거나 특별한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 제공을 하고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태도가 세 번째 구성 요소의 구매 의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라도 예를 들자면 판매 촉진에 의해서 가격 인하라든가 특별한 쿠폰을 제공해서 선호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들을 유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앞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념은 인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thinking. 그리고 브랜드 평가는 감정적인데요. feeling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매 의도는 액션이다. 이 세 가지가 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 요소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신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이점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심상을 만들어주거나 생각 속에 빠지게 하거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매 의도를 주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액션이죠. 행동을 옮기게 하는데 설령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하거나 특별한 쿠폰을 제공해서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태도 세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CYN의 다속성 태도 모델인데요. 소비자 행동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그 대상의 여러 가지 또는 많은 속성들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달려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속성은 어떤 그 성능이 좋고 디자인 좋고 아니면 연비가 좋고 이런 내용들 이런 속성은 태도 대상의 특징이다. 그래서 속성이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미국 디자인 협회의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짧은 시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성능 아니면 연비가 좋다는 경제성 이런 것들은 자동차의 속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겁니다. 과연 속성을 어떻게 태도 대상의 특징인 이 속성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로 예를 들었을 경우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경제성이다. 그래서 어떤 차는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포츠카를 타서 드라이브감을 즐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능이 중요하겠죠.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차를 타고 싶어. 그럴 땐 디자인이 중요하겠죠. 아니야, 나는 조금 차가 어찌 됐든 좀 경제성이 있어야 돼. 연비 좋은 차를 타야 되겠어. 그러면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속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념인데 신념은 특성 AO, 그러니까 태도 대상에 대한 인지입니다.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지는 소비자가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속성인데요. 나는 경제적인 차, 연비가 좋은 차를 타야 되겠어. 그랬는데 이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지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인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경제성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념으로 붙여진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성의 가중치가 있는데요. 소비자는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성의 내용이 각각이 틀립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왕 자동차를 예를 들었으니 계속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는 경제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경제성이 높은가 하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어떤 소비자는 주행 성능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능이 좋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주 차를 많이 타고 장거리 아니면 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엄청 많은 사람 중에서 경제성이 높은 곳에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많겠죠. 업무용으로 쓰거나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데요. 주행 성능에 아주 가중치를 높게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행 성능이 좋음으로써 안전을 더 보장받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능이 좋은 차가 안전할 것인가 아니면 성능이 안 좋은 차가 안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하면 성능이 좋아야 안전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자동차 반응한 것이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차와 기계가 받아들이는 시간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성능이 좋은 차가 더 안전하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갔다.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빨리 안 갔을 때 안전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드라이브감을 즐기는데 좋아하는 스포츠카 중에서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아니더라도 성능이 좋은 차를 좋아하는 그런 고객도 있다. 그래서 중요성의 가중치는 소비자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신념, 중요성의 가중치가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PC바인 다속성 태도 모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PC바인의 모델 구조를 보면 태도 대상을 AO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꼭 굳이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것을 그냥 입력만 시키면 계산이 돼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태도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신념의 강도, 중호대 평가, 그리고 부각된 신념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태도는 대상과 연결된 부각적 신념의 강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 속성을 자사 제품과 연관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아래에 그 국순당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광고 내용으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이 중요한 속성에 대한 대안적 브랜드를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경쟁자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서 자사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측 아래 보면 세븐업의 사례를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븐업은 무카페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카페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카페인 음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카페인이라는 것 때문에 신경에 영향이 없는 긴장 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세븐업은 자연 성분이다. 나에게 좋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 대체적으로 건강에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도의 대상이 그런 것들이 자연 성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레몬, 라임 맛, 이건 맛이 좋다. 그래서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세븐업을 생각하면서 무카페인, 긴장을 완화시켜서 좋다. 카페인이 없어서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성분이어서 건강에 좋다. 레몬 라임 맛은 맛이 좋아서 즐거움을 준다. 이런 태도 대상에 대한 수단 목적 사슬을 연계해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 부분에 대해서 오늘 4-1에서는 PC바인 모델의 구조까지 여러분과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4주차 강의인데요.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월 20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과 5월 말일까지 3, 4학년은 직접 대면 강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